자, 봅시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중화 반응을 들어갈 건데, 중화 반응에 나오는, 중화 반응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얘기만, 추가적으로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요. 자, 중화 반응 전에 pH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230페이지. 230페이지. 지난번에 pH 안 했었나, 이거? 그거 간단히 보고 갑시다. 몇 분 안 걸리니까. 자, 지시학 얘기는 지난번에 했던 거고, 이건 뭐,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pH 얘기만 간단히 보고 갈게요. pH라고 하는 거는, 수소이온의 농도 지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지? 그래서, 요 pH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자, 요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치? 여기 이렇게 대괄호 표시한 게 이게 농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계산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로그를 우리가 여러분들 통합,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의미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pH는 0부터 해서 pH 7, pH 14까지 있고요. 이때 pH 0, 1, 2, 3, 4, 5, 6, 7, 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수소이온의 농도가 1 곱하기 10에 얼마 0승만큼 있다는 뜻인 거고, 자, pH 7이라는 거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만큼 있다는 뜻인 거고, 14가 되면 1 곱하기 10에 얼마 마이너스 14승만큼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수소이온의 농도가 이렇게 들어가면, 수소이온의 농도가 이렇게 들어가면, 수산화이온은 반대로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승,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1 곱하기 10에 0승 요렇게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수산화이온을 가지고는 잘 따지진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과 가는 사람들은 이제 화학원 할 때 거기에서는 요 수산화이온의 농도도 이제 이걸 POH라고 해서 이걸 따로 따지는 걸 배울 거야. 그래서 그때는 이게 난이도가 좀 꽤 있어요.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로 나오는데, 통합과학에서는 그냥 pH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pH 1 차이가 pH 1 차이가 수소이온의 농도 얼마? 10배 차이다 라는 의미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계속 한번 보면, 왼쪽으로 갈수록 수소이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많아지는 거죠. 마이너스 14승이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수소이온이 많아지는 거고, 수소이온이 많아지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뭐가?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소이온이 줄어들고요. 반대로 수산화이온이 많아지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가? 염기성이 되는 겁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pH 7일 때 수소이온의 양과 수산화이온의 양이 같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가 뭐야? 이때가 중성이에요. 그래서 pH 7을 중성으로 하고요. 거기보다 pH가 작아지면 산성, 커지면 염기성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때, 자, pH가 7보다 작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pH가 0에 가까워질수록 산 중에서도 뭐가? 강산이 되는 거고, 7에 가까워질수록 약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pH가 14에 가까워지면 뭐가? 강염기가 되는 거고요. 7에 가까워지면 약염기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해서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pH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푼데 전혀 지장은 없을 거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화 반응으로 넘어가 봅시다.
중화 반응으로 가서 236페이지로 갈게요. 이건 지울 거예요. 됐나? 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 볼 거는 중화반응 얘기고요. 중화반응은 오늘로 다 끝나진 않을 겁니다. 뭐 기본적인 개념은 오늘 뭐 마무리 되겠지만 여기는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 푸는 요령이나 이런 걸 좀 배워야 돼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해서 다음 주에 이제 그 계산 문제나 이런 걸 연습을 좀 해볼 거야. 여러분 과제도 해서 과제도 다음 주까지는 일단 성의만 보여오시고, 알았지? 다음 주 것까지 해야 아마 문제 풀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알았지? 그 다음 주까지, 알았지? 다 해오는 걸로, 알았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자,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을 만드는 반응을 우리가 중화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산이라고 하는 거는 산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지? 자, 염기는 염기성을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때 뭐는 물과 염은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중화반응은 뭐냐 하면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서 뭐가 중성이 되는 반응을 우리가 중화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요 산의 예시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염산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염기의 예시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수산화 나트륨이 나올 겁니다. 혹은 수산화 칼륨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산은 거의 대부분 거의 95% 이상 염산이 나올 거고요. 염기는 거의 한 80% 정도는 수나트륨 나올 거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수산화 칼륨이 나올 겁니다. 자, 여하튼 얘네들이 만나서 뭐를 물과 염화나트륨을 만드는 반응을 우리가 중화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네가 지금 물 속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니? 보면 자, 물 속에 얘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뜯어지죠.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물 속에 들어가면 이온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렇게 뜯어져 있을 거고요. 자, 얘 수나트륨,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당연히 물 속에서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이렇게 뜯어질 겁니다. 얘네가 뜯어지는 거는 얘네가 물 속에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면 물 분자들이 얘네한테 달라붙어요. 그래서 물이 얘네를 잡아당깁니다.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뜯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물이 잡아당기는 힘보다 약한 거야. 그러니까 물이 잡아당기면 뚝 하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얘네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제 얘네가 하나에서 만났단 말이지. 그러면 봐봐. 요 양이온은 수소이온은 그 전에 만나는 음이온이 염화이온밖에 없었잖아. 근데 얘네는 그죠? 별로 친하지가 않아서 물이 잡아당기면 뚝 뜯어져요. 근데 이제 요 수소이온이 이제 음이온을 하나 더 만날 수 있지. 수산화이온도 만날 수 있잖아. 근데 얘네 둘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물이 잡아당겨도 안 뜯어져. 그래서 얘네는 합쳐져서 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소 2개에 산소 하나니까. 근데 여기 염화이온하고 나트륨 이온이 있죠. 요 염화이온이 그전엔 수소이온밖에 만날 수가 없었는데 이젠 나트륨 이온도 만날 수 있잖아. 근데 염화이온은 나트륨 이온을 만나도 약해요. 그래서 물이 잡아당기면 그냥 뜯어집니다. 그래서 얘네는 계속 뜯어진 상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물 속에서 요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을 만들고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은 그대로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물론 가끔 가다가 여기 있는 음이온과 양이온이 만나서 지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세서 물이 잡아당겨도 안 뜯어질 때가 있긴 있어요. 그게 앙금이야.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앙금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뜯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해서 물속에 이렇게 존재하고 얘네를 화학 반응식으로 쓸 때 애들이 가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물은 뭐 물로 쓰면 되는데 염화나트륨을 요렇게 쓰니까 애들이 물속에서 이게 붙어 있는 줄 안단 말이지. 그게 아니라 물속에서도 뜯어져 있다는 거야. 화학 반응식 쓸 때만 붙여서 쓰는 거고. 알죠? 조심하셔야 돼. 얘네 물속에서 붙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지? 조심하시고 해서 요렇게 이제 반응하는 걸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용어를 좀 볼 건데, 자, 첫 번째로 볼 건 여기 염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염이라고 하는 건 염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염하고 염기는 다른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 알죠?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염이라고 하는데 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있는 걸 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1학기 때 배울 때 탄소의 순환 그거 할 때 탄소가 물에 녹아서 탄산염이 된다 이런 거 아마 들어봤을 거야. 염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이게 이온이야. 그러니까 물속에 탄산염으로 존재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물속에 탄산이온으로 존재한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됐어요? 자, 해서 염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고 특히 여기에서는 자, 양이온 얘네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얘네 얘기하는 거죠. 나트륨이온 어디 있던 애야? 염기에 있던 애죠. 염화이온 어디에 있던 애야? 산에 있던 애죠. 그래서 어디에? 염기에 있던 양이온과 어디? 산에 있던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든 걸 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염은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예전에는 염에도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물에 잘 녹는 애들과 물에 잘 녹지 않는 애들. 물에 잘 녹는 애들이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고 이온으로 뜯어지는 애들. 물에 잘 녹지 않는 애들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앙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앙금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곤 했지만 지금은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염이 요런 거고 염기하고는 다른 거다. 요 정도만 구분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염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줄 게 뭐냐 하면은 자, 알자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알자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말 뜻을 보면 어디에? 반응에 뭐하는? 참여하는 이온을 우리가 알자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반응에 참여한다는 거는 쉽게 해서 중화 반응은 뭐야?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물 만드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만드는, 생성하는 이온을 얘기하죠. 그게 누구 얘기하는 거니?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알자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경꾼 이온이 있습니다. 자, 구경꾼 이온은 뜻은 이런 거죠.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을 얘기합니다. 그럼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이게 물 만드는 반응인데 물 만드는데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쉽게 해서 알자이온 빼고 나머지 얘기하는 거야. 그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반응식에선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이제 하나 여러분들 좀 추가적으로 알아둘 건 뭐냐면 요 알자 이온에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인데 우리가 문제 푸는 거의 98%는 얘네로만 나올 거예요. 근데 아주 가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학교에서는 이제 문제를 살짝 비틀어서 예전에 나오던 걸 내는 경우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앙금 얘기. 아까 계속 나왔던. 그래서 자, 만약에 앙금을 만드는 경우에는 그 앙금 만드는 이온도 알자 이온이 됩니다. 근데 문제 나올 일은 거의 없어요. 맞지?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자,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만드니? 자,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는 걸 씁니다. 자, 알자 이온 반응식은 말 그대로 알자 이온만 가지고 쓰라는 거야. 그럼 알자 이온이 누구야?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죠. 그래서 어떻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뭐를 만든다? 물을 만든다. 이때 얘네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이다.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1대 1로 만나서 물을 하나 만든다. 자, 요 얘기가 우리가 중화 반응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러면 요 얘기예요. 그리고 요 얘기가 아까 설명했지. 우리 다음 주에 좀 계산하고 막 이런 거 나온다고 조금 난이도 있는 거. 그 모든 계산 문제의 출발이 여기야. 원래 이 중화 반응이 여러분 나중에 2학년 가면 이과 가는 사람들 화학원에서 맨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1단원에 화학 반응식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양적 관계 따지는 게 나오는데 거기가 왜 어렵냐 하면 고3 애들 죽으려고 그래. 지금도 죽으려고 그래. 내일 모레 수능인데. 개념이 너무 간단해서 그래. 개념이 간단하면 오히려 어려워. 왜? 이게 어떻게 응용될지 모르거든. 여기가 그런 거야. 간단하잖아. 그죠? 근데 이게 응용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오히려 나중에 화투 가면 화투는 오히려 쉬워. 왜? 개념이 되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응용이 잘 안 돼. 딱 그거 나와 있는 거 안에서만 나와. 근데 간단할수록 응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운 거야. 그리고 요새 문제 나오는 그 통합과학에서 문제 나오는 유형들이 지금 이제 이 통합과학으로 바뀐 지가 교과서가 언제냐? 18년도부터인가? 8, 9, 10, 1, 2, 3, 6년째네.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들은 거의 다 이제 우린 이제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다 해볼 거니까 애들이 다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 난이도를 올리는데 어디에 있는 거? 2학년들이 푸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근데 2학년들이 푸는 문제가 뭐냐면 고3 문제야. 그래서 고3 문제들이 이제 조금씩 내려와요. 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까지 풀어볼 거야, 우리 다. 해서 요게 중화 반응의 이제 핵심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계속 갑시다. 해서 이제 요런 걸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자, 이 중화 반응은 그 결과 어디에? 중화점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중화 반응은 반드시 중화점으로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화점이 뭐냐? 중화점이, 자, 일단, 중화점이라는 거는 첫 번째, 중화 반응이 완료되는 지점을 얘기해요. 다시 얘기해서 중화 반응이 끝나는 지점을 얘기합니다. 그럼 중화 반응이 완료됐다. 중화 반응이 끝났다는 게 무슨 뜻이야? 중화 반응이 뭐 하는 반응이에요? 중성 만드는 반응이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중성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pH 봤지? pH 7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중성이 됐을 때 뭐하고? 물과 뭐만? 염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수소이온도 있으면 안 되고요. 수산화이온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산성이나 염기성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결론. 자, 중화점은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요런 의미예요. 뭐? 수소이온의 개수와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졌을 때 여기가 중화점입니다. 여기가 중화점. 왜? 1대1로 만나니까. 그지? 1대1로 만나니까. 그러니까
수소이온 한 개와 수산화이온 한 개가 만나서 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수소이온도 안 남고 수산화이온도 안 남으려면 둘이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래야 둘이 동시에 둘 다 0, 0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수소이온의 개수와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졌을 때를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화점은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자, 이 중화점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온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얘네를 섞었는데 여기 지금 수소이온이 남아있는지 개수가 같은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이 중화점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이 중화점을 찾을 때 어떤 방법을 이용하느냐?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지시학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시학의 색깔이 뭐가 됐을 때, 중성의 색깔이 됐을 때 그때가 중화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니?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비커 안에, 자, 내가 뭐 산을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BTB를 집어넣었어요. 자, BTB는 지시학 색깔이 어떻게 되지? 녹, 이렇게 되죠. 산성에서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노란색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집어넣을 거냐 하면, 자, 뭐 수소나트륨 염기를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화 반응이 일어날 거고, 시간이 지나면 여기 색깔이 요렇게 녹색으로 변할 거예요. 그럼 얘가 녹색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색이야? 무슨 얘기야? 여기가 중성이 됐다는 얘기죠? 녹푸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녹색으로 변하는 순간에 얘를 멈추면 되지. 수소나트륨 넣었던 걸. 그럼 거기가 중화점인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시학의 색깔 변화를 이용해서 중화점을 찾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자, 전류의 세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류의 세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류의 세기가 최소가 됐을 때가 중화점이에요. 자, 그럼 전류의 세기가 최소가 됐는데 왜 여기가 중화점이냐? 왜 중화점이냐? 자, 일단 얘 전류가 흐르겠죠. 전해질이니까. 그죠? 전해질이라서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전류의 세기는 전해질에서 전류의 세기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하나는 물질의 종류.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강산, 약산 했던 것처럼 강전해질, 약전해질이 있죠. 이건 물질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제일 먼저. 그런데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전류의 세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소금물, 염화나트륨. 그죠? 염화나트륨은 강전해질이에요. 전류가 잘 흘러요. 근데 뭐에 따라서 이 소금물의 농도에 따라 농도가 진하면 그만큼 이온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전류가 더 잘 흐를 거고 농도가 작아지면 전류의 세기가 약해질 거예요.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얘가 지금 중화 반응을 하면 중화 반응이 뭐 만드는 반응이니? 물 만드는 반응이잖아. 그럼 물의 양이 증가하겠네. 물의 양이 증가하면 농도가 어떻게 돼? 감소하겠죠? 이게 물하고 염화나트륨 만드는 거잖아. 소금물이잖아, 소금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물이 만들어지니까 농도가 작아질 거 아니야. 농도 작아지니까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겠지.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전류의 세기, I가 전류의 세기 얘기하는 거죠. 전류의 세기가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중화 반응이 끝나. 이제 더 이상 물을 안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다시 전류의 세기가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이 꺾이는 요 지점, 여기가 중화점이 되는 거예요.
전류의 세기가 최소가 됐을 때.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여기에 야, 전류의 세기가 작을 때, 최소가 됐을 때 왜 중화점이니? 라는 건 안 물어봐요. 그냥 최소점이 중화점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좀 달라요. 세 번째 방법인데, 온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화점을 찾을 수 있고, 얘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온도가 최대가 됐을 때가 중화점이에요. 자, 그런데, 네. 자, 해봅시다. 얘는 물어봐. 왜 온도가 최대일 때 중화점인지. 얘는 물어봅니다. 맞죠? 얘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중화 반응은요, 중화 반응은 무슨 반응? 발열 반응입니다.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열이 발생을 해요. 자, 지금 하는 얘기는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두고 졸업할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얘기야. 알지? 자, 지금 하는 얘기는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알지? 자, 여러분 중학교 때 고체, 액체, 기체 배우죠. 그때 융해열, 응고열, 기화열 이런 거 배우지. 그럼 고체가 액체됐어. 열을 흡수하니 방출하니. 고체가 액체될 때 열 흡수하지. 아니 봐, 고체, 액체, 기체로 갈수록 에너지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 되려면 에너지가 커져야 되니까 열 흡수해야 되지. 액체에서 기체 될 때 또 열 흡수해야 되지. 그죠? 기체에서 액체 될 때는 방출하지. 액체에서 고체 될 때 방출하지. 잘 봐. 멀어지면 흡수하는 거고 가까워지면 방출하는 거야. 됐어? 뭐든지 그게. 뭐든지. 상태 변화뿐만 아니라 뭐든지. 멀어지면 흡수, 가까워지면 방출이야. 됐어요? 그럼 지금 중화 반응은 뭐야?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 만드는 거잖아. 그럼 가까워지겠어? 멀어지겠어?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열을 흡수해, 방출해. 방출하지. 멀어지면 흡수, 가까워지면 방출이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야. 열이 방출되는 반응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2학년, 3학년 가서 계속 이과 가면 계속 써먹는 얘기야. 자, 그 얘기도 해볼까? 원자에서 전자가 빠져나갈 거거든? 이걸 무슨 반응이라고 해? 산화 반응. 이제 양이온 되잖아. 원자에서 전자가 나갔어. 에너지 흡수해, 방출해. 방금 했잖아. 멀어지면 흡수. 음이온 될 때 에너지 흡수해, 방출해. 방출, 이때도 써먹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때 중화 반응할 때 발열 반응이고, 아까 우리가 했던 기화열, 응고열 이런 것처럼 이때도 요 열 에너지의 이름이 있어요. 중화 반응하는 거니까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화열이 방출돼요. 중화열 이거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문제에서. 그치? 자, 해서 발열 반응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열을 내보내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죠? 그래서 발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그치? 온도가 중화 반응을 하는 동안에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다 중화 반응이 끝나면 더 이상 열이 나오질 않으니까 식어버리겠지.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가장 높았을 때 이때가 중화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중화점은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지시학의 색깔 변화, 전류의 세기, 그 다음에 온도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중화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됐어? 자, 해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이런 이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안에서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온들 사이에 또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특히 개수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제 그걸 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 하면 자, 여러분 교재 자, 236페이지 236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의 변화에서 그죠? 그 왼쪽에 보면 이온수 변화 그래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그래프 그리는 걸 지금부터 볼 거야. 그런데 자, 여러분들 239페이지 보세요. 239페이지. 자, 거기에 중화 반응의 이온수 변화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를 보고 합시다. 알았지? 자, 지울 거예요. 알았지? 지워도 되나? 그럼 사진 찍어 놓으시고 요 그래프만 남기고 여기 싹 지울 겁니다. 오. 봅시다. 자, 중화 반응할 때 이온 개수의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염산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수산나트륨을 조금 집어넣을 거예요. 조금. 이제 그러면 조금 들어가는 것만큼 중화 반응이 조금 진행이 될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요 안에 비커 안에 지금 누가 수소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죠?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이제 조금씩 들어갈 거예요. 그치? 자, 이때 여기에 HCl을 먼저 여기에 N개를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N개의 HCl이 들어가 있던 수용액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수소이온 몇 개 있는 거야? 그치. 얘가 HCl이 N개 들어가면 뜯어지면서 수소이온 N개와 염화이온 N개가 나오겠지? 이해됐어? 염화이온도 N개 있었을 거예요. 얘는 아직 들어가기 전이니까 0이었을 거고. 됐어? 자, 이제 여기 수산나트륨을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집어넣으면, 자, 일단, 염화이온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잖아. 이걸 구연꾼 이온이라고 한다고 했죠. 아무것도 안 해요. 얘는 계속 N개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지금 몇 개 집어넣을 거야? N개 집어넣을 거야, N개. 그죠? 그럼 나트륨 이온은 집어넣으면, 한 개 집어넣으면 하나, 또 하나 집어넣으면 둘, 또 하나 집어넣으면 셋, 점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N개가 되겠지. 됐어요? 자, 반면에 수소이온은 어떻게 돼요? 얘는 알자이온이잖아. 얘는 수산화이온이 들어올 거야.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이 만나서 중화반응해서 물을 만들면 이제 물이 만들어지는 거고 수소이온은 없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수소이온은 점점 줄어들어서 몇 개? 0개가 될 거예요. 또 수산화이온이 있는데 수산화이온은 들어가자마자 뭐해? 물 만들지.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얘를 N개를 또 집어넣을 거야. 그럼 수소이온은 이미 0이 됐으니까 얘는 끝났고 계속 0인 거고
염화이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계속 N개로 있는 거고. 근데 나트륨 이온은 N개를 더 집어넣었으니까, 그죠? N개가 더 늘어나서 2N개가 되겠지. 됐어? 근데 수산화이온은, 자, 이제부터. 자, 수산화이온은 넣었는데, 이제 수소이온 0 됐잖아. 더 이상 물을 못 만들죠, 이제. 얘가 있어야 물을 만들 거 아니야? 얘가 이제 0이 돼버렸잖아. 그럼 수산화이온 이제 들어가면 이제 뭐해? 반응 안 하고, 물 안 만들고, 그대로 남아있겠지. 그래서 증가해서 얘도 이제 몇 개? N개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몰랐지? 여기가 중화점인 거. 그죠? 수소이온도 0, 수산화이온도 0 됐을 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안 남아있을 때가 중화점이잖아. 여기가 지금 중화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 얘기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래프는, 자, 여기가 0점이고요. 자, 여기가 이온의 개수예요. Y축이 이온의 개수고, X축이 수산나트륨, 넣어준 수산나트륨의 부피입니다. 수산나트륨을 이제 조금 집어넣을 거니까. 그치? 자, 그때 그래프는 네 군데를 찍어요. 자, 이렇게. 자, 네 군데를 찍어서 연결을 합니다.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봅시다. 연결을 합니다. 먼저 여기는 저 비커 안에 먼저 들어가 있던 애들. 여기는 비커에 나중에 들어가는 애들. 여기는 구경꾼 이온. 여기는 알자 이온이에요. 자, 잘 봐야 돼. 자, 누가 수소이온은 비커에 먼저 들어가 있던 뭐야? 알자 이온이지? 이게 수소이온 그래프예요. 자, 누구는 염화 이온은 비커에 먼저 들어가 있던 구경꾼 이온이죠? 그러니까 얘가 염화 이온이에요. 됐어? 마찬가지로 자, 나트륨 이온은 나중에 들어가는 거죠. 무슨 이온이야? 구경꾼 이온이지? 나트륨 이온입니다. 수산화 이온은 나중에 들어간 뭐야? 알자 이온이죠. 가서 여기서 증가, 이제부터 증가하죠. 중화점 이후로 여기가 수산화 이온입니다. 자, 요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어디를? 여기를 같은 위치에, 여기 휘어졌네. 자, 여기를 같은 위치에 오도록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기울기와 얘 기울기는 증가 감소가 같은 기울기로 그리시면 돼요. 됐어? 네. 자, 해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러면 자, 이게 가려져 있어. 그럼 찾아야 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나중에 들어간 구경꾼이요. 얘는 먼저 들어간 알자요. 찾으면 돼. 문제 여기 A, B, C, D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럼 A가 무슨 이온이냐? 그럼 뭐 찾으면 되지. 먼저 들어갔는지 나중에 들어갔는지 알자인지 구경꾼인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해서 요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자, 이온 개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 그치? 자, 요 그래프에 이제 세트로 다니는 게 그래프가 두 개가 있어요. 그치? 하나는 뭐냐 하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 여기서 만들어지는 물의 양이고요. 또 하나는 전체 이온수입니다. 요 두 개가 이제 같이 세트로 다니는데, 자, 봅시다. 일단 여기 요거 하나 정합시다. 여기를 N개라고 합시다, N개. 자, 그럼 물의 양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물의 양은 어떻게 되긴? 만들어지다 말겠지요. 얼마나 만들어지겠어요? N개 만들어지겠지요. 왜 N개? 수소이온이 애초에 N개밖에 없었잖아. 수소이온이 N개 있는데 수산화이온을 100N개를 집어넣어야 뭔 의미가 있겠어, 그지? 어차피 1대1로 만나서 물 만드는 건데. 그죠? 어차피 물은 N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다 말 거예요. 됐나? 자, 그 다음에 자, 전체 이온의 개수는 일정하게 가다가 나중에 증가하는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때 자, 여기 자, 애초에 전체 이온의 개수가 얼마였어? 2N개였죠? 얘 N개 있고 얘 N개 있는 거였으니까 애초에 전체 이온의 개수는 2N개였어요. 근데 중화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전체 이온의 개수가 어때? 일정하죠. 왜 일정해? 감소하는 것만큼 증가하거든. 됐어요? 여기 얘가 여기서 1개, 2개, 3개 감소할 때 여기 나트륨 이온이 1개, 2개, 3개 증가할 거거든. 그러니까 전체 이온의 개수는 일정한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증가합니다. 자, 그럼 갑자기 여기서 왜 증가하니? 요 지점의 의미를 알아야지. 요 지점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게? 그치. 수소이온도 0이 되고 수산화이온도 0이 되는 여기가 중화점이 되는 거야. 자, 여기 어떻게 찾아? 그래프에서 꺾이는 데가 중화점이야. 그래프에서 꺾이는 데가 중화점이야. 여기 와. 최소, 최대 의미 없어. 중화점에서 꺾이는 데가 중화점인 거야. 맞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맞지? 그래프에서는 꺾이는 데가 그 반응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꼭 중화점이 아니더라도, 중화 반응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문제에서 다 그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맞지? 그래서 그래프는 꺾이는 데가 중화점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 꺾였으니까 어디? 여기가 중화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여기서 꺾였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중화점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여기 증가하고 있는데 얘 증가하는 여기는 일정하니까 뭐 기울기 이런 거 필요 없잖아. 그죠? 여기까지 2N개로 오겠죠. 그 다음부터 증가할 겁니다. 그때 얘가 증가하는 기울기는 요 기울기의 연장선으로 올라가는 거야. 어디로부터? 0점으로부터 이어지는 요 연장선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기울기가. 이게 문제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 여기 중화점일 때가 여기에 수소나트륨이 들어가는 거라 그랬지? 수소나트륨이 20ml 들어갔을 때가 중화점이었대요. 그럼 얘들아, 그럼 수소나트륨이 30ml가 들어갔어. 그럼 그때 전체 이온의 개수는 몇 개야? 30ml 들어갔을 때 전체 이온의 개수는 20ml일 때 2N인데 이 기울기 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얼마 돼? 3N개 되겠지. 40ml 들어갔을 땐 4N개겠지. 얘들아, 그럼 얘 10ml 들어갔을 때는 여기
전체 이온의 개수가 몇 개야? n개가 아니지. 이때는 2n이지. 아직 중화점 안 됐으니까. 중화점 전까지는 계속 2n개인 거고 넘어가면서부터는 요 기울기로 따지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온의 개수를 일일이 하나하나 셀 필요가 없단 말이지. 이해됐어? 그래서 요 얘기도 좀 잘 알아주세요. 지금 우리 완자 교재에 보면은 거기 지금 우리 239페이지 보고 있죠? 가운데 보면 전체 이온수의 변화 있는데 거기 그래프가 0점에서 이어지는 기울기는 아니죠. 완자에 있는 교재가 잘못된 거야. 알았지? 자, 됐나요? 그래서 요 얘기까지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볼 거냐. 자, 요 실험과 좀 다른,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나중에 다음 주 하나 더 볼 거야. 그치? 다음 주 하나 더 볼 건데, 요거보다 난이도 조금 올려서, 알았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요새는 2학년들이 푸는 문제도 1학년 통합과학에 나온다고. 그거는 다음 주에 볼 거고, 일단 오늘은 통합과학 수준에서 나오는 것들만 일단 먼저 봅시다. 그죠? 자, 요건 지울게요, 요거는. 자, 이번엔 뭐를 볼 거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238페이지에 보시면 4번 문제 있죠? 238페이지에 보시면 4번 문제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그 앞에 페이지, 23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중간에 탐구 자료창에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지? 이제 그 실험 갖고 하는 건데, 그지? 봅시다. 거기도 그래프가 그려지죠? 근데 여기 그려지는 그래프하고 거기 그래프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실험 방법이 조금 달라. 그치?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앞에서 했던 요 실험은 비커 하나에 염산이 먼저 들어가 있고, 수화팀이 나중에 조금씩 들어갈 때, 그죠? 그 조금씩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나타낸 거였고, 지금 거기 탐구자료창에 있는 실험은 뭐냐면, 탐구자료창에 있는 거는 비커를 5개를 갖다 놔요. 그리고 자, 어디가 10이냐? 수나트륨이 10이네. 수나트륨 10. 거기 교재에 있는 거대로 합시다. 염산이 2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자, 수나트륨을 여기 10ml. 그 다음에 얼마? 8 6, 4, 2ml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염산을 얼마? 2ml, 4ml, 6ml, 8ml, 10ml 조금씩 늘린 겁니다. 비율을 조금씩 다 바꾼 거죠. 그지? 요렇게 5번을 각각 실험을 한 거야. 그럼 각각에서 뭐 했어? 중화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럼 중화반응은 아까 뭐 한댔어? 온도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면 각각에서 온도가 얼만큼씩 올라갔는지 측정을 해서 점을 찍어서 연결한 그래프가 거기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치? 여기가 온도가 되고요. 자, 1번 실험 왼쪽부터 1, 2, 3, 4, 5라고 합시다. 2번 3번, 4번, 5번 실험이 되고요. 자, 각각에서 자, 염산과 수나트륨이 들어가는데 자, 염산이 2, 4, 6, 8, 10 들어갔고 수나트륨이 10, 8, 6, 4, 2 요렇게 들어간 거야. 됐나요? 각각의 온도 측정해서 연결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어디가 중화점이니? 꺾이는 데가 중화점이야, 그냥. 물론 온도 제일 높은 데니까. 여기가 중화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 여기 중화반응에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 다 중화점 찾으면 다 게임 끝이에요. 자, 중화점일 때,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자, 이게 부피 얘기하는 건데, 부피 몇 대 몇? 그쵸. 부피
1대 1로 반응했다는 걸 찾아내는 거야. 중화점에서 그거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대 1을 나머지 실험에다 다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무슨 말이야? 자, 여기 1대 1로 반응하는 거니까 염산 2ml에 수소나트륨이 얼마? 2ml 반응한 거야. 그럼 나머지 8ml 남았네? 8ml 남았으니까 여기는 뭐야? 염기성이 되는 거지. 그잖아. 물 대고 수소나트륨 8ml 남았으니까. 여기 4ml에 수소나트륨 얼마? 8ml가 있지만 그 중에 4ml만 반응하는 거고, 실제로 중화 반응하는 건 4ml만 반응한 거고, 나머지 4ml는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염기성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실험에서는 수소나트륨 4ml에 염산이 그 중에 얼마? 4ml만 반응하고 4ml 남은 겁니다. 여기는 뭐가 돼? 산성되고, 여기도 2ml에 이 실제로는 2ml만큼만 중화 반응하고 나머지가 남은 거야. 여기도 염산이 남았으니까 산성이죠. 가운데 여기가 중성이 될 거고. 됐어?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이 각각 산성, 염기성, 중성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요런 얘기들이 이제 거기 2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디가 기준이야? 중화점에서 몇 대 몇으로 반응했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알겠지? 자, 이것도 여기 이제 추가되는 내용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볼 겁니다. 볼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밑에 237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이제 생활 속의 중화 반응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자, 우리 생활에서 중화 반응 이용되는 예시들을 보고 있는 건데, 이용되는 예시들을 보는 건데, 자, 중화 반응이라는 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야?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서 중성이 되는 반응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하니? 예를 들면 산성이 적당한 산성이 우리 생활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음식물을 먹으면 위에 가면 위액 나오잖아. 위액이 염산하냐? 거기 산성이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뭐 살균도 해야 되고, 그죠? 뭐 소화를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적당한 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문제야. 그러면 오히려 음식물을 뭐 살균하고 뭐 소화를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위를 손상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산성을 어떻게 해야 돼? 줄여주고 없애줘야겠지. 그때 뭐를? 염기성을 먹으면 그 산성이 중성으로 변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래서 중화 반응은 보통 이렇게 산성이나 염기성이 필요한데 그 산성이나 염기성을 없애버릴 때 반대 거를 집어넣어서 없애버리는. 이해됐어? 보통 이런 걸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완자에도 몇 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 같이 보면, 자, 생선 비린내가 있는데 생선 비린내가 뭐냐면 그게 염기성이야. 비린내 냄새 나는 게. 그리고 얘가 여기에다 이제 뭐를 레몬즙을 뿌려서, 그래서 보통 횟집 가면 레몬이 같이 나오지. 비린내가 나면 이제 그걸 뿌려서 먹으라고. 산성과 만나면 중화 반응에 의해서 이 비린내를 좀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김치 신맛. 김치 오래되면 신김치 되면 신맛 나요. 그 안에서 이제 젖산이라고 하는 산성 물질이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소다. 이게 베이킹 파우더 얘기하는 겁니다. 베이킹 파우더가 염기성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그 얘기 했었나? 칼카나마 아라철리 하면서, 그지? 블라블라 갈 때 여기에 OH 붙어 있으면 강염기고 여기에 OH 붙어 있으면 약염기다. 요 얘기 했었지. 그죠? 요 칼카나 여기에 그지? CO3나 HCO3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약염기예요. CO3나 HCO3가 붙어 있으면 약염기다.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거기 얘기하는 소다가 베이킹 파우더죠. 베이킹 파우더가 뭐야?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에 HCO3가 붙어 있으면 이거 약염기성이에요. 그래서 거기 소다가 염기라고 하는 거야. 해서
넣어서 중화 반응으로 우리가 줄여준다든지.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런 것도 나왔는데 그 김치 담고 뭐 이럴 때 거기다가 달걀 껍질이나 조개 껍질 같은 걸 같이 집어넣어요. 왜 그러냐면 조개 껍질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 나오는 얘기야. 그치? 조개 껍질의 주성분이 뭐니? 석회석. 뼈나 껍질 이런 게 탄산칼슘이야. 탄산칼슘. 그지? 그죠? 이 염기성이야. 탄산칼슘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김치 담그고 김치 차곡차곡 쌓아놓고 거기다가 조개 껍질 같은 걸 같이 넣으면 얘가 서서히 분해가 되면서 염기성이 조금씩 나와요. 그러면서 김치가 신맛이 생길 때 쉴 때 신맛이 나는 걸 없애버릴 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여기 같이 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김치의 신맛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된다든지. 그 다음에 산성화된 토양 중화.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를 뿌린다. 그치? 석회가루가 이거야. 탄산칼슘. 염기성. 그 다음에 벌레 물린 부위에 벌레 물리면 그 빨갛게 부어오르고 막 가렵고 이러지. 그 이제 그 안에 보통 개미산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있어서 그런데, 그치? 개미 먹어봤니? 그렇고. 어릴 때 이렇게 길가 이렇게 주워서 뭐 똥구멍 빨아먹고 막 그러면 신맛 나고 그런 게 있어. 자, 해서 그 신맛난 그 개미에만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 그 우리가 뭐 모기에 물리거나 다 그럴 때 이제 그 독성 물질이 있어서 그 우리가 버물리 같은 거 바르잖아. 그게 염기성이야 그게. 왜냐면 그 독성 물질이 산성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제 뭐 벌에 쏘이면 뭐 된장 바른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 왜? 거기 된장 성분에 염기성이 있으니까. 아무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야. 그 다음에 뭐 제산제, 아까 제산제가 위에 속 쓰릴 때 우리가 염기성 먹어주는 거 얘기하는 거. 그때 지난번에 선생님이 요거 얘기할 때 칼카나마, 아라천리 이렇게 쭉 갈 텐데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얘네 약염기성이라고 그랬잖아. 수산화 알루미늄 이게 제산제예요. 약염기성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 몸에 사용하는 거 있지. 먹거나 마시거나 이런 거 무조건 다 약 써야 돼. 위에서 염산 나와. 강산이잖아. 빨리 속이 너무 쓰려. 강염기 먹어야지. 죽어 그러면.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사용하는 거는 무조건 약을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뭐 아까 얘기했던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거 다 약염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이용이 된다. 해서 아까 선생님이 그 자료 따로 나눠준 거 있지? 거기 이제 학교마다 그 학교 교과서마다 따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돼요. 일단 오늘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